서남대의대 최종 인수자 결정이 연기됐습니다. 인수 추진의 배경부터 과정까지 JBS에서 보도합니다. 지난 5월 31일 기숙사 증축공사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설명회 현장을 JBS가 다녀왔습니다. 장강명 작가 초청 강연회가 진행됐습니다. 그 현장을 JBS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둘째 주 JBS 헤드라인의 이재환입니다. 제가 처음 이 자리를 맡았을 때는 가을이 익어가는 계절이었는데 어느덧 봄을 지나 여름이 다가옴을 느낍니다. 우리 학교에도 비단 계절뿐만 아니라 변하는 것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JBS 헤드라인에서는 이 점을 중점으로 기사를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우리 학교와 관련된 소식 중 가장 화제성이 크고 성사될 경우 우리 학교가 새로운 도약점으로 삼을 수 있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서남대 의대 인수인데요. 그런데 지난 5월 29일 날 예정돼 있던 서남대 최종 인수자 결정이 한 달 뒤로 연기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정우 기자의 취재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예정돼 있던 서남대 의대 최종 인수자 결정이 연기됐습니다. 당초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서남대 정상화 계획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안건에 포함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학과 3육대 중 서남대 의대를 최종으로 인수할 곳은 약 한 달 뒤에나 밝혀질 전망입니다. 앞서 우리 대학은 지난 30년간 의과대학 신설 유치를 위해 꾸준히 노력 중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재정난과 더불어 교육부, 보건복지부의 의대 신설 및 정원 확대 불가 입장에 따라 사실상 유치가 불가하게 됐습니다. 이에 기존 의대 중 인수자를 찾고 있던 서남대 의대 인수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서남대 의대의 경우 지난 2013년 설립자인 이홍하 씨가 1,000억 원대의 교비 회계를 횡령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학 비리가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후 대학의 재정 상황과 인식은 급속히 악화됐고 서남대 의대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과대학 인증평가에서도 전국 41개 의과대학 및 의전원 중에서 유일하게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증을 받지 못하면 졸업을 해도 의사 국가시험 지원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서남대 의대 소속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의 우려와 비판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서남대가 의대를 정상화하기 위해 찾은 해법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인수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2015년부터 명지병원, 예수병원, 서남대 구재단 등이 의대 인수를 위해 서남대학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재정 확보 방안 미흡 등의 이유로 인수 자격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대학의 서남대 의대 인수는 박원순 운영위원장과 서울의료원 원장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기획처장에 따르면 우리 대학은 3월 말 교육부와 몇 차례 면담을 가진 뒤 4월 10일 인수 계획을 논의했으며 이틀 뒤인 12일 서남대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가운데 총학생회 측은 4월 10일 총장, 교수회장 등과의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히며 12일 학내 커뮤니티 광장을 통해 진행 상황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18일부터 약 2주간 서남대 인수와 관련된 학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틀 뒤인 4월 20일엔 서남대 임시이사회 측이 인수 우선 협상자의 우리 대학과 3육대를 선정하며 인수전의 양상이 2파전으로 좁혀졌습니다. 4월 26일엔 기획처장과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서남대 인수 관련 공청회가 진행됐으며 이후 5월 12일 총학생회 주도로 서남대 의대 인수 지지의 뜻을 밝히는 결의문 발표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우리 대학과 3육대학교 중 최종 인수자 결정 단계만이 남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급박하게 진행된 서남대 의대 인수 과정에서 학교 측과 학우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저 SNS를 통해 먼저 알게 됐는데 인수한다는 소식을 그 이후로 또 동기들이랑 얘기도 들리고 해서 통해서도 알게 됐어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과 대표가 카톡방에 올린 거 보고 알았어요. 저는 그 앱 중에 에브리타임이라고 거기에 많이 공지사항이 올라와서 그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페이스북 시립대학교 대나무 숲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 뒤로는 이제
학교 선배들이나 총학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 혹은 선배들한테 묻거나 혹은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이처럼 많은 학우들이 총학생회의 SNS, 학내 커뮤니티 등을 통해 우리 대학의 서남대 인수전 참여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대다수가 소통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 학우들이 서남대 인수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처음엔 반대하는 입장이 좀 많았었는데 그래도 계속 들어보고 하고 의대도 만약에 새로 생긴다 하면 좀 긍정적인 방향도 있을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보면 찬성하는 입장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좀 좋은 것 같아요. 학교 이미지도 올라가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이 의대가 이 서울시립대 의대가 없다는 거에 굉장히 서운했었는데 들어오게 되니 아주 기쁩니다.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서남대 의대를 인수하면은 뭐 이과 쪽으로도 균등하게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처럼 대부분의 학우들이 서남대 의대 인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서남대 의대 인수와 관련해 총학생회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 참여자 총 795명 중 찬성 529명, 반대 266명으로 응답 인원의 약 66.5%가 서남대 의대 인수를 지지했습니다. 학교의 가치 상승 기대, 공공의료를 통한 사회적 기여 등의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학내 커뮤니티인 광장, 페이스북 대나무숲 페이지 등을 통해 서남대 인수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학우들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주로 학과 신설 관련 의문, 서울시 예산 변동으로 인한 투자 감소 우려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공청회를 통해 일정 부분 해소됐습니다. 기획처장은 우리 대학에 새로운 학과가 생길 가능성은 없으며 남원 캠퍼스를 중심으로 농업생명 분야의 학과가 신설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시 예산의 경우 서남대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은 독립된 별개의 예산이므로 투자 감소의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남대 의대 최종 인수자 발표에 대해 우리 대학의 경우 서남대 인수를 위한 예산안이 시의회에 제출되지 않았고 또 다른 우선 협상자인 삼육학원은 설립자가 횡령한 330억 원에 대한 보전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교육부 측은 자료 보완이 완료된다면 오는 6월 26일 열리는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서남대 정상화 계획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의 의과대학이 구성학과로 자리매김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상 JBS 헤드라인 김정우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학교 학우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기숙사 증축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학교 측은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총학생회의 건의로 설명회를 주최했는데요. 이번 기숙사 증축 공사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회에서의 아쉬웠던 점을 담았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자연과학관 대회의실에서 기숙사 증축공사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 기숙사는 수용인원 788명, 수용률 7.4%로 교육부 대학기관 평가인증 기숙사 수용률 기준치인 10%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교 학우들은 타 학교 학우들에 비해 주거 문제에 더 큰 부담을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시행됐던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한 학생 건의로 기숙사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 올해 기숙사 증축공사가 시작되고 이로 인해 기숙사 증축공사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기숙사 증축공사 설명회의 목적은 학우들에게 사업 개요, 공사 추진 일정, 주요 현안과 대책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에서는 추진 배경, 본교 현황, 증축 후 현황을 개괄적으로 제시하며 사업 추진 목적을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이번 기숙사 증축 사업의 추진 목적을 현재 기숙사 수용률인 7.4%를 증축 후 10.3%까지 끌어올려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신청을 가능케 하고 학우들의 주거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사업 개요를 설명한 뒤에는 예정된 공사 추진 일정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공사는 올해 5월부터 내년 8월까지 총 16달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2달 반의 사전 공사와 8달간의 골조 공사를 마친 후 4달간의 마감 공사를 거쳐 1달 반가량의 품질 관리와 시운전을 끝으로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기후 등의 외부적인 요인으로 공사가 지연될 수 있냐는 김정현 부총학생회장의 질문에
학교 측은 모든 요인을 고려해 일정을 짰기 때문에 지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인 통행 문제, 소음 문제, 방진 문제에 대해 대책을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먼저 통행 문제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면 학우들이 기숙사를 출입할 수 있는 통로인 목재계단과 국제학사 앞 교차로가 현장과 중첩돼 위험이 존재할 수 있어 대책이 요구됐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목재계단은 폐쇄하고 교차로 부근에 우회로를 개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에서 계획한 우회로는 총 5가지로 국제학사 하부를 통해 약 3개월 동안 우회로를 개설하고 9월 하순부터 안전통로를 설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학우들이 제일 민감하게 여길 수 있는 소음 문제에 대해서 학교 측은 3에서 5m 정도의 방음벽을 치고 소음이 큰 장비를 가동할 때는 에어 방음벽을 도서관 방면으로 설치해 장비 소음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가공할 시 과도한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철근은 어떤 조건에서도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공장에서 먼저 가공하여 현장에서는 조립만의 관리 기준치인 65dB 이하를 유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굉음을 유발하는 파일항타, 레미콘 타설, 거푸집 해체와 같은 공정은 최대한 소음을 줄이는 공법을 적용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는 학우들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진 문제에 대해 학교 측은 건물 전층에 공사 시 생성되는 분진을 막을 수 있는 분진망을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학교 측은 현장 내 분진 발생 최소화를 위해 항탁이 전체를 분진망으로 감싸겠다는 추가적인 계획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100주년 기념관 건설기획안에서도 계획됐지만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 학우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숙사 증축에 대해 우리 학교 학우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JBS는 중앙로로 나서 학우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네, 저희 학교에 기숙사 증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친구들 얘기도 들어보면은 학교에 기숙사를 이제 원하는, 수요하는 학생에 비해서 이제 기숙사의 공급이 적은 것이 현실이고요. 기숙사를 좀 증축을 해서 그런 학생들의 어떤 수요를 해결하고 어떤 재정적인 문제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기숙사 증축에 대한 설명회를 이제 페이스북의 총학생회 페이지를 통해서 알았고요. 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제가 따로 일정이 있어서 바빠서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원래 지방 사람이라서 이제 기숙사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추첨이었잖아요. 근데 자꾸만 떨어지고 결국 안 돼서 자취방을 구하긴 했는데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여기 학교 근처에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지금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증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따로 막 카페 공지사항을 자주 확인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서 그거는 처음 들었어요. 이처럼 학우들은 기존 기숙사 수용률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기숙사 증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숙사 증축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 총학생회 관련 인물을 제외한 일반 학우는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민성 총학생회장은 저희가 미리 페이스북이나 광장을 통해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현장 참여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에서도 볼 수 있듯 학우들은 이번 설명회 개최 여부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기숙사 증축에 대한 요구는 이전부터 꾸준히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숙사 증축공사 설명회 자리에 단 한 명의 학우도 참석하지 않은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을 것입니다. 학우들의 더 큰 관심과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JBS 헤드라인 이재환이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6월 1일 장강명 작가의 어른이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윤희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6월 2일 오후 3시부터 중앙도서관 4층 AV룸에서 장강명 작가 초청 강연회가 진행됐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이번 강연은 삶의 압박에 잘 대처해서 자신이 원하는 상황을 만드는 법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장 작가는 삶의 압박을 충동,
권위, 선택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압박에 대처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강연회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충동에 대처하는 연습을 해볼 것을 제안하며 강연회는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강연회는 우리 대학 학우들뿐 아니라 교직원,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서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내 다양한 행사에 대한 학우 여러분들의 보다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이상 JBS 헤드라인 윤희진이었습니다. 교육혁신본부에서 공대생을 위한 인문학 특강을 6월 14일 대학본부 지하 대강의실에서 진행합니다. 굿 네이버스에서 8월 말에 있을 해외봉사 파견에 동참할 해외봉사단을 6월 14일까지 모집합니다. 생활관에서 여름방학 기간 동안 기숙사 자녀 호실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 개관 신청 모집을 6월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합니다. 학생과에서 취창업 진로지원센터 홍보문구 공모를 6월 11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렇게 이번 학기 마지막 헤드라인이 모두 끝났습니다. 저도 이제 이 시간을 끝으로 이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합니다. 지난 2년 반이란 시간 동안 학우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될 수 있어 진심으로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JBS 헤드라인은 다음 학기에도 또 그 다음에도 언제나 학우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학기 마지막 헤드라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JBS에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학교 방송국 JBS 아나운서 부장 이재환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